11월 17일 KMA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의 파업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필수 유지 의료 행위를 중단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지난 8월 전국의사 총파업 당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했기 때문에 이런 법이 필요하다는 게 바로 최 의원의 입장인데요.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파업 당시 전공의 대신에 교수들이 당직을 서면서 의료 현장을 지켰는데 이 같은 최 의원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병원의사협의회도 필수유지 의료행위 범위를 넓게 정하면 모든 의사가 파업을 할 수 없게 되는 실질적인 파업금지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우리나라에선 이미 의사파업을 굉장히 부도덕한 것처럼 매도하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보편적인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필수 의료를 제공하고 국민에게 사전에 알린다면 의사파업은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면허 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인에게 다음 달 중에 면허 정지를 예고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의료계 파업에 대한 정부의 보복 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어제 보도 자료를 통해서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인다며 정부의 의료계 길들이기가 아닌가 의문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진들의 피로가 누적돼서 연수 평점을 얻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한 탁상 행정에 실망스럽다고 꼬집었습니다. 협의회는 면허 신고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의 환자 쏠림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전체 진료비 중에서 타 지역에서 시도로 유입된 환자의 진료비 비중이 20.6%, 금액으로는 약 20조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전체 진료비 총 23조 원 중에서 타 지역에서 유입된 진료비는 8조 5천억 원으로 36.6%나 차지했습니다. 서울에 이어서 타 지역 유입 환자가 많은 곳은 광주와 대전, 대구 순이었습니다. 경찰이 정신병력을 갖고 있는 사건 관계자의 신상 정보를 관행적으로 언론에 유출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인 정신병력을 당사자 동의 없이 언론에 알리는 행위는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경찰청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가 이런 입장을 낸 것은 정신질환이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확산하는 게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서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국민이 64.5%나 됐습니다. 하지만 범죄율 통계를 살펴보면 정신질환자는 0.1%로 정신질환자가 아닌 사람 1.4%보다 크게 낮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격상됐습니다. 정부는 19일 0시 목요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높인다고 발표했습니다. 1단계로 낮춘 지 열흘 만인데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나흘째 200명대를 기록한 게 바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특히 해외 유입을 뺀 국내 발생자 수가 200명을 넘긴 건 76일 만입니다. 직장과 가족, 지인 모임 등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또 학교와 백화점, 음식점 등을 통해서 새로운 감염 사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 2주에서 4주 후면 신규 확진자가 300에서 400명까지 늘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